얼마 전 1907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내려 대설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찾아오자 세계적으로 커피 믹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영하 20도의 한파에서 스웨덴의 그 맛을 그리워하는 사연자의 이야기가 도착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피카 초콜라티에라는 카페를 운영하던 안나 베리만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새로운 카페를 준비하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 카페의 매니저였어요. 28살의 늦은 나이에 매니저가 되어 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죠. 우리 카페는 완벽 그 자체였어요. 최고급 벨기에 초콜릿으로 만드는 트리플과 프랄린, 스위스에서 공수해 온 원두로 내리는 커피까지. 손님들은 저희 카페의 완벽한 맛과 분위기를 사랑했고, 특히 겨울이면 따뜻한 초콜릿을 찾아 멀리서도 찾아와 주셨어요. 매달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이 방문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죠. 하지만 그때의 제 모습은 차가웠어요. 직원들은 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불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어요. 케이크 한 조각의 높이가 1mm라도 차이 나면 다시 만들게 했고 커피 온도는 소수점까지 맞춰야 했으니까요. 스웨덴의 전통적인 피카 문화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그 본질인 여유로운 대화와 교감은 잊은 채 완벽한 맛에만 집착했던 거예요. 변화의 계기는 우연히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매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단골 손님이 보고 있던 유튜브 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의 어느 길모퉁이에서 붕어빵을 파는 아저씨가 나오는 영상이었죠. 영상 속 까만 머리의 젊은 여자가 따뜻한 붕어빵을 받아들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영상은 계속해서 한국의 겨울 풍경을 보여줬죠.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 사람들, 군고구마를 사는 사람들, 그리고 편의점에서 커피 믹스를 타 마시는 직장인들까지. 특히 그 커피 믹스라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 카페에서는 상상도 못할 제품이었거든요. 한국의 겨울은 차가움 속에 따뜻함이 있어요. 이런 길거리 음식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데워주죠. 특히 이 커피 믹스는 설명하기 어려운 매력이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 정이 가는 맛이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툭 하고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추구해온 모든 가치관이 흔들렸죠. 완벽하지 않아서 더 정이 간다니.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카페 벽에 걸린 최고의 맛과 품질이라는 문구를 보며 과연 이게 정말 중요한 걸까 생각했죠. 손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건 이런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안나가 휴가를 간다고요? 그것도 하필 한국에? 다들 의아해했죠. 벨기에 초콜릿과 스위스 커피의 나라도 아닌 한국에서 무슨 영감을 얻으려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찾는 건 완벽한 맛이나 품질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에 정착하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국의 겨울이 어떻게 제 차가운 마음을 녹였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죠. 영하의 날씨였지만 이상하게도 공기는 평소 제가 느끼던 예테보리의 겨울과는 달랐어요. 스웨덴의 겨울이 얼음처럼 날카롭다면 서울의 겨울은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졌달까요? 홍대 근처의 작은 호텔에 도착하자 친절한 직원이 짐을 들어주며 방으로 안내해줬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창가 쪽 책상 위에 놓인 웰컴 키트였죠. 티백, 과자, 그리고 커피 믹스. 바로 유튜브에서 봤던 그것이었어요. 피곤했던 터라 따뜻한 커피가 당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면서도 의심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런 간단한 인스턴트 커피가 맛있을 수 있을까? 우리 카페에서는 상상도 못할 방식이었거든요. 봉지를 뜯자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휘저었죠.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 한 모금에 제 편견이 무너졌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혀끝에서 퍼지면서 이상한 감동이 밀려왔죠. 이게 바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그 맛이구나.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어요. 스팀이 자욱한 우리 카페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원두를 갈고 물 온도와 압력을 체크하고 추출 시간을 재고 완벽한 한 잔을 위해 그토록 많은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단순한 커피가 주는 위안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네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커피 믹스처럼 겉으로 보기엔 단순하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 도시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 해가 저물었는데도 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거리로 나가보기로 했죠. 거리로 나서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골목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발걸음을 이끌었죠. 한 모퉁이를 돌자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물고기 모양의 틀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붕어빵이었죠. 어서 오세요. 아저씨의 말씀을 알아듣진 못했지만 그 따뜻한 미소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붕어빵을 굽는 손놀림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우리 카페에서 초콜릿을 템퍼링할 때처럼 숙련된 움직임이었지만 뭔가가 달랐어요. 더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달까요? 처음이시죠? 첫 번째는 서비스예요. 아저씨는 갓 구운 붕어빵을 작은 종이봉투에 담아 건네주셨어요. 뜨거워서 손끝이 따끔거렸지만 그 온기가 좋았어요. 조심스레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은 제가 만들던 그 어떤 고급 디저트보다도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걷다가 발견한 포장마차. 비닐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는 붉은 불빛이 마치 작은 등대 같았어요. 커튼을 살짝 들치자 매콤한 향이 훅 끼쳐왔죠. 좁은 공간에서 정신없이 떡볶이를 만드시는 아주머니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혼자 오셨어요? 추운데 어서 들어와요. 말씀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떡볶이를 건네시며 조심하세요. 뜨거워요라고 하셨죠. 첫 입을 먹자마자 매워서 눈물이 났는데 아주머니는 얼른 물을 따라주셨어요. 매워서 그래요? 여기 물 더 드세요. 매운 떡볶이에 눈물이 났던 건지 아니면 그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던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옆자리에는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분이 혼자 오뎅을 먹고 계셨는데 제가 매워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자기 앞에 오뎅 국물을 건네주셨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아까 받은 웰컴 키트의 커피 믹스가 생각나서 몇 봉지 더 사고 싶었거든요.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모든 종류를 하나씩 사기로 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다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으로 일정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5년 동안 매일 아침 6시 카페 오픈을 준비하던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니 신기했죠. 어제 편의점에서 산 커피 믹스로 아침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 달달한 맛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때 문득 유튜브에서 봤던 찜질방이 생각났어요. 한국의 사우나라고 했던 것 같은데. 호텔 프론트에서 물어보니 근처에 있다면서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찜질방에 들어서는 순간 처음 느껴보는 묘한 분위기에 당황했어요. 스웨덴의 사우나는 조용하고 개인적인 공간인데 이곳은 마치 작은 마을 같았거든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많고 친구들끼리 수다를 떠는 분위기도 신선했어요. 손님, 처음이세요? 여기 옷 갈아입으시고 수건도 가져가세요. 데스크에서 받은 분홍색 유니폼을 입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저기 다른 온도와 종류의 방들이 있었는데 특히 놀라웠던 건 어떤 분들은 방 안에서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찜질방 음식이었어요. 삶은 계란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옆자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소금 찍어 먹어야 제맛이야 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이 전해져서 그대로 따라해봤죠. 정말 그 맛이 어찌나 특별하던지. 식혜라는 음료수도 처음 마셔봤어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특이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매점에는 컵라면을 끓여 먹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카페에서 디저트를 즐기는 손님들 같아 보였어요. 때를 미는 걸 경험한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아주머니의 정성 어린 손길에 긴장이 풀렸죠. 살결이 뽀얗네. 근데 너무 말랐어. 한국에서 많이 먹고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말씀에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찜질방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피곤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상쾌하고 개운했어요. 저녁에는 유튜브에서 본 또 다른 곳, 포장마차 거리를 찾아갔어요. 붉은 조명 아래 늘어선 포장마차들은 마치 축제 같았죠. 특히 한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오뎅 가게가 눈에 띄었어요. 아가씨 혼자예요? 어서 와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오뎅 국물을 건네시며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셨어요. 말씀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정성스러운 모습에 감동했어요. 우리 카페에서 초콜릿의 원산지와 로스팅 과정을 설명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리고 우연히 동네 빵집에도 들렀어요. 한국의 빵집은 뭔가 달랐어요. 진열대에 가득한 다양한 빵들도 신기했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갓 구운 빵을 집게로 직접 골라 담는 문화였어요. 스웨덴의 빵집은 대부분 미리 포장된 걸 사거든요. 특히 앙버터라는 걸 처음 먹어봤는데 그 맛에 놀라 2개나 더 샀어요. 우리 카페의 고급 크루아상도 이렇게 감동적이진 않았는데 단순하지만 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다니며 느낀 건 한국의 음식들은 완벽한 맛을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찜질방의 구수한 계란, 포장마차의 얼큰한 오뎅, 빵집의 달달한 앙버터까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바로 치맥이었죠. 한국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다길래 호기심에 시켜봤는데 이건 역시 충격이었어요. 바삭한 치킨과 차가운 맥주의 조화라니. 우리 카페의 완벽한 페어링도 이런 즐거움은 주지 못했어요. 치맥을 즐기며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 카페에서는 모든 게 정해진 레시피대로 정확한 온도와 시간을 지켜가며 만들어졌죠. 하지만 여기서 만난 음식들은 달랐어요. 정확한 레시피보다는 손맛으로, 시간보다는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맛의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설렙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혼자 왔어요? 라는 물음이었죠. 처음엔 그저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는데 그 말 뒤에는 항상 따뜻한 관심이 이어졌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근처 카페 사장님과의 만남이에요. 호텔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죠. 사장님은 제가 매일 아침 카페에 온다는 걸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혹시 카페에서 일하세요? 커피 보는 눈이 달라 보이던데. 제가 스웨덴에서 카페를 운영했다고 하자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커피 이야기를 나눴죠. 한국의 카페 문화, 커피 트렌드, 그리고 손님들의 취향까지. 놀라웠던 건 사장님의 철학이었어요.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손님들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늘 완벽한 맛에만 집중했는데 사장님은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셨거든요. 동네 주민들과의 만남도 특별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공원을 산책하는 할머니들이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자연스럽게 받아주셨어요.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겠다며 매일 새로운 단어를 알려주시곤 했죠. 오늘은 정들었다를 배워볼까? 우리가 너한테 정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정이란 단어는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저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었죠. 할머니들과 산책하며 나누는 이야기,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 웃으며 나누는 온기. 그게 바로 정이었나 봐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도 놀라웠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실수로 음료를 쏟았는데 직원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시던지. 스웨덴이었다면 그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끝났을 텐데 여기서는 새 음료는 물론 수건까지 빌려주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옷에 묻었네요. 이거라도 닦으세요. 그 따뜻한 말투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완벽한 서비스가 아닌 진심 어린 배려였거든요. 저는 길거리에서도 수많은 친절을 경험했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면 누군가 먼저 다가와 도와주셨고 지하철에서는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도 했죠. 처음엔 제가 외국인이라서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우연히 들른 전통 찻집에서였어요. 차를 마시며 한국 전통차에 대해 여쭤봤는데 할아버지께서 2시간 넘게 차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마지막엔 작은 닭이를 선물로 주시면서 스웨덴에 가서도 우리 차 마시면서 오늘을 기억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전에는 손님들의 표정이나 이야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게 됐어요. 완벽한 맛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며칠 전에는 편의점 알바생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늦은 밤에 커피 믹스를 사러 갔다가 우연히 대화가 시작됐죠. 그분도 낮에는 카페에서 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의 카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대화가 가능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한 대화만 나누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낯선 사람과도 쉽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이제 저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서비스란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건 무엇인지. 그건 바로 관심이고 배려고 정이었던 거예요. 완벽하진 않아도 진심이 담긴 미소, 서툴러도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대화. 그런 것들이 모여 특별한 경험을 만드는 거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 달 전 이 길을 처음 달릴 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가방 안에는 한국에서 모은 보물들로 가득해요. 커피 믹스 몇 박스, 붕어빵 아저씨가 써주신 레시피, 찻집 할아버지께서 주신 닭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추억이에요. 스웨덴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정해졌어요. 바로 제 카페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거예요. 성공적인 카페를 왜 바꾸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전 이제 알아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날 들른 홍대의 작은 카페예요. 그곳에서 만난 젊은 바리스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게 아니에요. 추억을 마시러 오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 추억을 담아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우리 카페의 한쪽 공간을 한국식 카페로 꾸미기로요. 최고급 원두와 초콜릿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옆에 커피 믹스 메뉴도 넣을 거예요. 아마 스웨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한 달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메뉴도 많이 바꿀 예정이에요. 팥빵과 붕어빵을 우리식으로 재해석해서 넣을 거예요. 이미 레시피 연구는 시작했죠.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서 영감을 받아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완벽함에 집착하지 않으려고요. 대신 손님 한 명 한 명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을 저희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직원 교육 방식도 바꿀 거예요. 정확한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손님의 마음을 읽는 법을 더 중요하게 가르칠 거예요. 그동안 저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 속에서 더 따뜻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카페 한쪽 벽면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로 장식하려고 해요. 붕어빵 아저씨의 환한 미소, 포장마차의 따뜻한 불빛, 찜질방의 정겨운 모습들. 이런 사진들을 보며 손님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특별할 수 있다는 걸요. 벌써 단골 손님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특히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신문을 읽으시던 할아버지께서 커피 믹스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마 처음엔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한 달 전과 같은 하늘길이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의 겨울이 제게 가르쳐 준 건 단순한 맛이나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따뜻함이 무엇인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배웠죠. 스웨덴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속에서도 따뜻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배운 이 특별한 마음으로 제 카페를 새롭게 채워나가려고 해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매년 겨울마다 한국을 방문하기로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카페와 제 자신을 위한 마음 충전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서울에도 제 카페에 새로운 지점을 내고 싶어요. 한국의 따뜻한 겨울이 제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겨울은 어떠신가요? 저처럼 특별한 따뜻함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